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주말을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잘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금요일에 어찌됐던 주간 단위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금요일에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밤에는 뉴욕 시장만 휴장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이 아무래도 상승 마감한 부분을 좀 안고 오늘 밤에도 좀 그나마 조금은 편안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아쉽게도 장 부사장님이 없는 그 시간을 제가 채우면서 시장을 마감 상황을 쭉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그리고 7월에 어떻게 보면은 3분기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반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쭉 가져볼까 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 제가 주말 사이에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상반기 결산 대대적으로 해보고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의 추이와 실적 흐름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과 뉴욕 증시에 대한 자세한 마감 상황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사실 금요일까지는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금요일부터 화창한 날씨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어졌고요. 화창을 넘어서 굉장히 땡볕 아래서 많은 분들이 직사광선을 누리셨을지 아니면 피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중부지방만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또 더웠다고 하는데 이번 주 제주에 또 태풍 소식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급변하는 시장만큼이나 날씨도 급변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응원에 힘입어서 뉴욕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시장은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05%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1.06% 그리고 나스닥도 0.9%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2.8%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 국채금리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한 부분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자면 요즘에 계속해서 경제지표 관련해서 일희, 일비, 그러니까 사실 희보다는 비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한 6월의 PMI 같은 경우에도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 제조업 PMI가 53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달에 기록했었던 56.1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4.3을 모두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2020년 6월에 기록했었던 수치 처럼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의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52.7을 기록하면서 비슷하게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악화된 부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된 건 바로 애틀랜타 연은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가 더욱 하향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은 GDP 나우 모델로 집계한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더 악화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8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2.8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었죠. 2.79까지 하락을 했었고 6월 초에 아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2.8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희가 또 맵을 쭉 한번 볼 텐데요. 맵을 보면 여러분들도 극단적인 시장의 움직임, 너무 좀 안 좋은 섹터가 딱 눈에 띄시죠? 바로 반도체 관련한 섹터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4% 넘게 빠졌고요. 인텔도 2%대, AMD도 3%대, 퀄컴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 회계 기준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의회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돕는 그런 관련된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상정이 돼 있는데, 그 통과를 기다리면서 원래 예정돼 있었던 7월에 오하이오주의 칩 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자 주택 관련된 건설업체들의 상승이 보였습니다. 뭐 레나, 폴트, 로우스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보였고요. 또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빅테크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가 1%, 애플이 1%, 뭐 구글이 0.27% 소폭 하락했지만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0.76%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가운데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눈에 좀 띄고, 아마존의 주가가 3% 상승, 그리고 테슬라는 아쉽게도 700슬라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681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관련해서 나온 소식들을 보자면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가운데, 이제 그간에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힘들었죠. 금요일에는 시장 반등과 함께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인도량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가운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엔지니어 채용 계획의 삭감 소식,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인력 감축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백화점 관련된 체인 업체 콜스가 일단 뭐 인수 관련된 소식을 철회하기도 했고, 또 2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런 소비, 유통 관련된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사업부 매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주가가 20%가량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제너럴모터스, GM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문제로 회사가 연간 전망치를 그러니까 하향이 아니고 유지했다라는 소식만 전해져도 시장에서는 다행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 모양이죠. 1%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요. 쿠팡이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쿠팡. 크레딧 스위스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쿠팡밖에 없죠. 쿠팡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1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뭐 쿠팡을 IPO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쨌든 바닥권에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의 급등이 연출됐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사이에 마감됐었던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 심층 인터뷰 통해서는 상반기를 결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키움증권 안석호 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궁 365 대장사랑 모델 아이키입니다. 대장사랑을 섭취해보니 와, 이거 진짜 찐이구나. 단번에 느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찐으로 두려운 분들은 대장사랑 오리지널, 아이부터 어르신, 다이어터는 대장사랑 프리미엄, 효과 없는 유산균에 찐으로 지쳤다면 대장사랑 마이크로 밸런스. 여러분도 건강한 장 만들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건장합시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보다 아웃스탠딩해질 수 있는 기회, 아웃스탠딩과 함께하세요. 네이버에서 아웃스탠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웃스탠딩에 새로 가입한 분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네, 방금 쿠팡의 급등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쿠팡이 17.96% 상승 마감을 하면서 15달러 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쿠팡 티커는 CPNG입니다. NG? 주가에는 NG가 나지 않아야 될 텐데 갑자기 요 티커가 마음을 조금 흔들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잘하겠죠. 예, CPNG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IPO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쿠팡 주가의 반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 결산을 일단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좀 정리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휴장을 앞두고는 우리 안 팀장님께서 이 쉴 때 네. 과연 그 할리데이를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여행을 즐기는지 네, 여부를 네. 좀 확인을 해주시는데 오늘 밤이 독립기념일 네, 맞습니다. 그 파이어웍 막 네네. 쭉 터뜨리고 이런 거 불꽃놀이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축제죠, 축제. 굉장히 또 최근에 축제의 기분을 많이 만끽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미국 훌쩍 날아가서 좀 이런 것도 보고 그러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마음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우연인데 제가 지금 요즘에 격주로 출연하고 있잖아요. 네. 격주로 출연할 때마다 지금 휴일 휴장.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의 2달 동안 3번째 음. 휴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인디펜던스 두 번째 작품이 나왔었고 1996년에 첫 번째 작품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국뽕 영화인데 미국의 국뽕 영화입니다.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미국에서 이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공식 문서에 미 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표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지로는 그 좌측 우측에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축제의 날이죠. 이제 독립을 기념하는 맞아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학연수를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갔었는데 7월 3일 날 미국에 도착해서 네. 7월 4일 날 워싱턴 DC를 나갔었어요. 네. 저랑 같이 홈스테이하는 친구가 멕시코 친구였는데 영어 저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멕시코 친구 이제 따라다녔는데 너무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그림들이 분위기가. 캐피탈도 있고 네. 백악관도 있고 네. 그 이제 큰 조형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보고 하는데 네. 그날이 사실 독립기념일인 걸 몰랐어요. 모르고 가셨군요. 휴일이라서 그냥 따라 나갔거든요. 네. 말도 잘 안 되는데 뭐 알겠어요. 그냥 가자니까 갔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날이 휴일이었고 독립기념일이라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3.1절 이럴 때 막 네. 우리나라는 좀 축제- 엄숙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래서 다르네요. 그 요번에 그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네. 또 미국의 휴일을 한번 쭉 점검을 한번 하고 가려고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마켓비트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나스닥하고 NYSE가 쉬는 날이 지금 1년에 한 10일 정도 돼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덜 덜 쉬어요. 쉰다면서요? 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12월 31일도 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휴장을 하고요. 지금 표기를 적색으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고 이날은 전후로 이제 주말을 끼워서 휴일을 쉬지 않고 그 당일 딱 쉬어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대체 휴일을 해서 주말에 그럼 만약에 7월 4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그냥 그 전에 하루 뒤에 그거는 붙이는데 그래요? 그 전에 만약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는 그냥 바로 그날 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요일이 이렇게 바뀌는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휴장을 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의 휴장일은 이제 노동절, 9월 5일에 노동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24일에 아직 있고 멀었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12월 26일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25일이 일요일이라서 26일 날 이제 휴장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전일 휴장이 있고 그리고 반일 휴장이 있잖아요. 조기 폐장하는 날이 있는데 올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로 그냥 그 다 주말에 휴장. 다 끼어 있어서 반일 휴장이 지금
없다. 체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6월에도 한번 네. 그 연휴 사이에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줄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좀 경기가 워낙에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그래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주요 연휴 기간에는 미국의 그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서 그 여행객 전망을 내놓는데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행객이 2021년 대비 한 3.7% 증가한 4,790만 명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자동차 여행객이 한 4.6% 증가해서 4,200만 명.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해요. 이건 팬데믹 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공 여행객은 근데 많이 안 늘었죠. 1.5% 증가한 355만 명으로 전체에서 한 7.4%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비행기가 잘 못 떠서 그런 그 영향이 있는 것 가장 같아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네. 또 그러니까 파일럿도 부족하고 승무원도 부족하고 정비사도 부족한 상황이라 비행기를 정시에 띄우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죠. 힘들어서 많은 지역에서 지금 비행 편수를 줄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연휴 기간이라고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크죠. 미쳤을 것으로 이거 보이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네, 네. 전 세계가 맞아요. 다. 그러니까 그 해고할 때는 빠른데 네. 다시 채용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항공사 파일럿 분들의 임금이 한 20% 이상 더 인상이 됐다고 해요. 새로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네.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10%는 너무 작고. 그동안 잘랐으니까 네. 더 줘야죠. 그렇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발생하니까 그렇고요. 자, 그러면 2019년 이제 팬데믹 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총 여행객 수는 2019년에 한 98%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자동차 여행객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9년 수준을 1% 이상 초과했습니다.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항공 여행객은 2019년 대비 한 91% 수준으로 아직은 많이 더 올라가야 하는 상태고요. 네. 미국 내 여행은 사실 거의 정상화가 됐다가 이런 항공사 종사자분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해외 여행을 좀 자유화되고 좀 여객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이 여행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텐데 이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에 이제 6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주식들은 여전히 힘들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잡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새로운 변이, 하위 변이들이 다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10,000명대 넘어섰고 네.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어서 8월이나 9월쯤에 다시 한번 또 유행이 되지 않나 이것도 좀 감안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그렇다고 뭐 셧다운을 하거나 그렇지는 그러진 않죠. 않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일부 초기에 충격이 또 좀 있을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최근 일주일인가 그 공항 검색대 통과 여행객 수위를 살펴보면 이제 지난주에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쭉 추세를 보면 2019년 대비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였는데 이 추세는 사실 이 연휴 기간이 조금 상이하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월별로 좀 누적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포인트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대비해서 맨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될 텐데 1월 달에 한 22.5% 정도 적었죠. 2019년 대비. 근데 이제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2월에 15%, 3월에 12%, 4월에 이제 10% 내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5월에 다시 10%로 늘고 6월 달에는 거의 11% 가까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항공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뭐 여행 관련한 수요를 보면서 얼마나 그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데 이렇게 뭔가 확 달라졌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반기가 시작이 되니까 상반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수익률 상하위 10개 종목을 좀 분석을 해 주신다고. 네, 일단 10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네. 좀 살펴보고 네. 상위 하위 5개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제 ETF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고 네. 오늘은 이제 종목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물론 상승한 종목은 빤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 정유,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위 10개 종목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섹터를 보시면 전부 XLE예요. 에너지. 에너지. 음. 근데 한 개 종목 XLV 하나 있습니다. 네. 맥케슨이라는 업체인데 미국의 대형 제약 유통업체. 오. 미국 3대 제약 유통업체인데 이 업체 빼고는 전부 지금 에너지 업체입니다. 자, 가장 큰 제약 유통업체 저 종목은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됐어가지고 네. 저렇게 꾸준히. 조용히 오르니까 꾸준히 올랐고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눈에 좀 안 띄긴 했는데 네. 덜 빠졌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의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고 선전한 중에는 대부분 대형 제약주들이 선전을 했는데 대형 업체들은 상당히 선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키슨도 그런 차원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가장 유명한 종목이죠. 최근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렇죠. 상반기 동안만 10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워런 버핏의 매수세 소식도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왜냐하면 두 번째 종목인 벨레로 에너지하고 수익률 차가 2배가 넘어요. 지금 50%가 안 되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18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다들 듣보잡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최소한 한 3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언급이 되긴 했어요. 네. 이게 종합에너지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음. 업체고 상당히 이런 파워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특히 워런 버핏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다음에- 많이 하는 건 사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보다는 엑소모빌이나 그렇죠. 쉐브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수익률로 봤을 때 저 정도 차이라면은 그냥 버핏 이펙트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하긴 합니다. 실적이 뭐 이렇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훨씬 월등히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좋긴 했어요. 아, 네, 월등 좋았습니까? 워낙 좋긴 했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흑자 전환하면서 수치가 많이 올라갔기 그 때문에 부분은 저희가 네네, 그 뒤에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아마 1년 거의 상반기 내내 들으셨겠지만 넷플릭스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쉬 우리가 이제 핸드메이드 전문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손으로 만들었던 그런 공예품 같은 네. 것들을 올려서 판매하는 사고 파는 그 업체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쳐다보지 마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이제 치아 교정 장치 업체입니다. 6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엔데믹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부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치아 교정을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빼잖아요. 숨겨두고 이제 네. 치아 교정을 했던 네, 거군요. 그렇게 큰 고민 안 하고 음. 교정을 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런 성장세가 매출 성장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페이팔이 또 62% 넘게 급락을 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베스앤바디웍스도 60% 넘게 빠졌고요. 그 외에는 이제 레저 관련 여행 업체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업체, 카니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다 이제 크루즈 업체들이고 네. 그다음에 서리디안 HCM 홀딩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하위 10개 종목에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익률을 높게 기록한 상위 5개 종목의 실적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지난 분기 매출이 80억 3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56% 정도 급등을 했고요. EPS가 2달러를 넘어서면서 단번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대비 모두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벨레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매출 385억 달러. 이거 그냥 매출 증가세를 보시면 왜 주가가 많이 올랐나 아마 아실 거예요. EPS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슨모빌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매출이 900억 달러가 넘고요. 실적도 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등한 모습이고 엑슨모빌은 그래도 그 전에도 흑자를 보이고 있었는데 흑자가 거의 뭐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EPS 2달러 넘어선 상황이죠. 반면에 EPS는 예상치보다 못했어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조금 못해서 주가가 그만큼 못 따라갔다. 네. 사실 그렇게보다는 대형주라서 덜 움직였다 보시는 게 그렇죠.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헤스 23억 7천만 달러 역시 매출이 23%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들 종목들 보면 이제 종합에너지 업체,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 또 정제 유통 판매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섹터 내 산업별로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그러네요. 하고 있어요. 음. 코테라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매출이 목표보다는 하회했지만 여전히 그 계속 성장, 이게 분사한 회사라서 아직 규모가 좀 작고요. 향후에 매출 성장세가 예상이 되니까 주가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옥시덴트 페트롤리움과 엑슨모빌을 비교했을 때 매출 규모 면에서 거의 10배 차이가 네. 나는 회사인데 어쨌든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은 워런 버핏 그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시장이 굉장히 또 많이 언급이 그렇죠.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 분들도 엑슨모빌 만약에 에너지 투자한다면 개별 종목으로는 저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엑스모빌, 쉐브론, 그 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지만 포텐셜을 보고 접근하실 테니까. 하지만 현재 상반기까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접근은 좀 단기적으로 하신다면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네. 수익률 하위 5개 종목들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넷플릭스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네. 매출이 7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했지만 EPS가 좀 빠졌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구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후로 넷플릭스가 많은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로자들 해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가지고 지금 띄우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근데 했어요.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멀었죠. 네. 2025년이었나요? 거의 2024년, 2025년 정도 음. 됐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스트레인지 띵스 시즌 4의 파트 2가 개장을 이제 오픈이 돼서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네. 시즌 4 파트 2가 이제 나와서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이 큰 작품이 블록버스터가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기 좀 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죠. 네. 다음에 애쉬도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EPS가 좀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엔데믹으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매장에 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애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테크놀로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치아 교정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게 보실 거는 페이팔홀딩스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앞서 제가 몇 차례 그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페이팔홀딩스는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요? 붙이기가 쉽지 않대요. 붙이기가 연동. 쉽지- 결제를 하려면 이제 이게 결제 플랫폼이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음. 페이팔을 붙여서 기존에 사용했는데 이게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업체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네, 스트라이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간단한가 보군요. 3분이면 된대요. 근데 저는 네. 실제로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 페이팔을 연동해서 네, 결제 네.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너무 쉽던데. 그거보다 더 쉽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냥 네. 클릭만 하면 되나요? 네, 거의 클릭만 하면 끝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붙이는 게 너무 쉽대요. 아. 그리고 사용자는 물론 당연히 그렇고. 스트라이프 그거는 현재는 비상장이고요. 그쵸. 지금 아마 올해 만약 상장하다면 아마 제일 큰 매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 네, 기회가 네. 있을 거고요. 베스앤바디웍스 매출 50% 이상 감소한 상황이고 EPS도 거의 50% 가까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거의 꼬꾸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생활용품, 샴푸, 바디 샴푸 이런 것들 판매하는 업체인데 생각보다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소비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일부 더 영향을 받는 걸로 보여요. 저게 그러니까 일반 마트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 향이나 패키지나 그렇죠. 이런 거 좀 신경 쓰는데 네.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덜 씻지는 않을 텐데 그냥 이왕이면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을 사용을 네. 하는 수요가 더 많이 그냥 마트 늘어날 가서 더 거다. 하나 더 사지 뭐 더 싼 거 사지 뭐 이런 좀 그런 심리도 좀 네.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에 이제 L브랜즈에서 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 수익률 상위 5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자면 투자 의견에 역시나 매수 쪽 의견이 네.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에너지 업종들은 여전히 대부분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장 최근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투자 의견을 평균 내서 모아서. 표현을 한 거고 가장 최근에 투자 의견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에너지 업종은 단기적으로 8월과 9월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7, 8월에 상당히 격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니까 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하반기 4분기 들어서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따 문제는 하위 종목들 이제 성악개미 분들이 혹시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볼까?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실 텐데 무작정 투자 의견만 보고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게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투자 의견 생각보다 매도 의견 뭐 좋죠. 넷플릭스는 6건이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라 이건가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는 표현도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더 아직 성장세가 남아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투자 의견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만 워낙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변해왔잖아요. 변동성도 컸고 네. 그러니까 투자 의견들을 최근 의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뒤에 실제로 MTS에서 어떻게 보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매수 강력 매수인데 이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매매 리스트에서 좀 제외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력 매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제외를 해야 되는지는 실적이겠죠? 맞습니다. 네. 실적이고요. 이제 7월 14일, 15일 이제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네. 2주에 다시 출연을 하면 제가 실적 시즌 제 빅7 관련해서도 정리 그쵸. 한번 해드릴 건데 실제로 MTS 이게 이제 키움증권 영웅문 S샵에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네. 이 화면에서 세개 종목, 하위 3개 종목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맨 우측에 좌측에 화면은 연별로 월별로 이제 수익률을 다 쭉 누적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6월 달 들어서 넷플릭스가 무려 1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실적 발표했던 4월에는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주가는 하방 압력 받고 있고 하락세인데 5월 달에 반짝하고 다시 하락세 있으니까 이런 종목에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투자 의견, 가장 최근에 투자 의견을 보시면 6월 30일에 보유 의견으로 목표가 210달러로 제시한 이 JP모건에서 제시한 건데요. 실제로 과연 목표 주가 210달러가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의구심을 갖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라는 게 또 있어요. 가끔 이제 이항희 교수님이나 장우석 부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모닝스타에서 발표하는 주가입니다. 이거는 퀀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정도 주가가 적정하지 않겠냐고 제시하는데 여기서도 적정 주가는 무려 333달러입니다. 되게 높네요. 현재하고 한 50% 이상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투자를 조금 삼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맨 싶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매우 높습니다. 네. 요건 이제 OTT의 경쟁이 그쵸.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이제 페이팔 보여드릴 네. 건데 페이팔 2022년 월별로 수익률을 보시면 4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30% 넘게 급락하다가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하락했고 6월에도 18% 넘게 하락을 네. 했고요. 또 6월 30일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80달러 수준이고요. 이거 거의 300달러 가던 주식인데 지금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지도 벌써 올해 초에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 회복이 거의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 역시 128달러 제시하고 있지만 한 60, 40% 정도 낮은 상황이니까 페이팔도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스앤바디웍스도 지금 연중 최고가가 82달러고 현재 가격은 28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괴리가 크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 소비재에 대해선
불확실성과 불안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6월 29일에 목표 주가 30달러로 JP모건이 제시했습니다. 이게 하얀색은 지금 투자 의견이 보유예요. 아, 네, 그리고 빨간색은 매수. 음. 그리고 파란색이 들어온 매도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네. 모닝스타의 적정 주가도 한 65달러 정도 되는데 역시 지금 주가와는 50% 정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하위 종목들에서 이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7월 말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냥 시장을 바라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안 좋은 종목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마음이 또 안 좋아지네요. 다행히 네. 오늘 휴장일이니까 음.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실적과 가이던스 예상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확인하시면서 네.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조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반기 수익률 결산을 쭉 해봤고요. 다다음 주에 또 모실 때는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 얘기는 루머예요, 루머. 지난번에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좋은 소식 이야기해서 잘못된 루머고요. 결혼은 제가 언젠간 할 거고 하면 꼭 3프로TV에서 먼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뉴욕 증시 상황 오늘도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괜히 또 이렇게 루머가 무슨 의미야? 결혼한다고 제가 무슨 그 결혼을 좋은 해요. 일이라 그랬죠. 결혼이라고는 한 적도 없는데. 예. 예.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재혼이라는 댓글도 있어가지고 그건 어이없는 예. 말씀들 하시는 사람 계시는 거죠. 네, 예. 일상의 결혼은 딱 한 번만 하도록 네. 하겠고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그쪽은 화면은 준비 안 된 모양인데요. 네, 화면이 준비 안 됐죠. 화면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좀 말씀 좀 먼저 좀 드리겠으면 말씀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난 주말에 그나마 주가가 좀 주말에는 반등하긴 했지만 주가는 한 주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된 것이 네. 좀 안타까운 모습이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시장에서 가장 큰 것들은 최근에 11주 동안 고작 두 주만 상승하고 9주가 9주가 좀 내려가면서 주가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전체적인 주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섹터를 보더라도 11개 섹터 다 올라갔지만 그건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이었고요. 큰 틀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었던 그런 한 주간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1개 섹터가 주말 사이에는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네. 주간 단위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섹터들이 더 많았죠. 네, 맞습니다. 주간 단위 보면 하락한 주식이 훨씬 많았던 것이 흐름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폭이 크지 않았지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거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것이 좀 아쉬운 모습이 되겠고요. 네. 제가 자료를 지금 만든 게 지금 업로드가 안 됐는데 네, 네. 제가 자료를 지금 바로 우리 또 네, 네. 저희 실시간으로 구조로 자료를- 제가 올려드려서 네.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일 어. 미리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아니 뭐 굳이 얘기할 그래 얘기를 필요는 해주셔야죠. 없죠. 그래도. 아니 일을 새로 또 더 하게 돼가지고 네네. 예, 방송 하나를 더 하게 돼서 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얘기하기 좀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예, 그매 땡땡땡에서 몇 시에요? 10시 10시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생방송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많이 해서 매일경제. 매일경제 증코 TV, 예, 매일경제 TV입니다. 매일경제 TV요. 네. 매일경제 오늘 매일 오전 10시부터 네, 네. 2시간이요?
예, 맞습니다. 네, 2시간 네. 동안 하니까 매일 10시에는 또 3프로 TV가 안 하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매일 경제님. 거기서 국내 주식이랑 다 아우러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마치 이제 3, 4 프로그램에서 MBC에서 방송하는데 SBS에서 뭐 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금기시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요즘 다 하죠, 요즘은. 예, 그렇습니다. 예, 저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시장을 쭉 봐야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움직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료 준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장중에 지금 지수가 보니까 수치가 보니까 2.79까지 떨어졌던 거죠. 아이고, 금리요. 네. 금리가 2.79, 그 8% 이내까지 막 네. 들어갔다가 결국 2.9%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나마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되는 건 천만 다행이 되겠죠. 네. 특히 이제 금리가 안정되면서 그냥 가장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주택 관련 지표들, 주택 관련 회사들이 최근에 모기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풀투그룹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요. 레나 이런 것들이 좀 5, 6%가 좀 올라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맞아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한편 그에 관련된 자재 회사들, 자재 같은 것들로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파는 것이 결국은 홈디포나 로우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1% 이상씩 올라가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 사실 관련된 종목들도 뭐 다른 섹터들도 많이 하락했지만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바닥권까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가운데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좀 크루즈가 단기적인 지난주에 반등이겠죠? 엄청나게 떨어졌던 맞아요. 것들이 가장 특징이었죠. 그렇지만 지난 주말에 반등은 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고요. 오히려 반등폭이 컸던 여행 관련 주중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나마 약간 반등했던 것은 소위 카지노 기업들이요. 카지노 기업들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네. 지난 주말에 올라갔는데요. 거기 대표적인 것이 윈 리조트라든가 네.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MGM 리조트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나름 반등폭이 컸던 것이 지난 주말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예.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팬비즈 맵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섹터 중에서 금요일에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가 빨갛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반도체 관련한 섹터였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금 뭐 52주 신저가 기록한 뒤에 그렇게 막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네. 주말 사이에도 또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거 딱 보여드리면 지난 네. 주말에 나스닥부터 보여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다 시뻘건 모습 더 보이잖아요. 이건 네. 주간 단위 흐름이거든요. 물론 이제 초록색도 조금씩 보이긴 보이죠. 그렇지만 나스닥이 지난 4% 이상의 지난 주말 하락했다는 걸로 네. 보이면 여전히 흐름 자체가 별로 재미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10년물 금리가 2.79%에서 2.8%까지 떨어졌다가 2.9%까지 조금 그래도 전주에 대비해서는 조금 하향한 모습이 그나마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의 반등도 분명히 하나의 의미가 있었지만 네. 가장 큰 것은 달러의 강세가 여전히 추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중반에 잠깐 멈칫했지만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 어디도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익의 조정 비율이 계속해서 하향되는 모습이 뚜렷한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의 역의 어떤 그래프랑 인버트된 그래프랑 저희가 이익 조정 비율을 같이 보여드린 적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달러의 어떤 강세가 멈추는 것이 결국 모든 이 사단의 좀 해결에 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건설업체. 레나나 풀투그룹이 5%, 6% 정도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지난 주말의 특징주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차트를 봐도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저 위에 티커를 지우고 네. 차트 흐름을 보면은 맞습니다. 이 종목이 그 종목 같고 그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이건 지난 주 말만 보이는 건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떨어지고 네. 엔비디아가 4%.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증권사가 물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가 상당히 좀 내년에 생산 자체가 매출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내년까지 해서 약간 좀 중립
정도로 투자 의견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되겠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줄줄이 지금 목표 주가가 하향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큰 요인이 되겠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엔비디아와 AMD가 모두 1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지금 기술주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어떤 그 주범이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겠죠. 물론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이 삼성전자 그리고 뭐 TSMC 그 미국 진출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ASML에서 새로운 어떤 설비 구매하는 거가 이제 크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촉구가 뜰 정도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장기적으로 많죠. 그렇지만 단기적인 이런 주가의 흐름 자체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주가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그림으로 정확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네. 업체들도 그렇고 인도되는 그 수량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토요일이었죠. 미국 네. 시간은 토요일 날 결국은 2분기에 생산 및 인도 대수를 다 발표했어요. 네. 이거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월가 컨센서스는 정확히 수치를 떨어지는 것은 25만 6천 대인데요. 실제로 24만 대에서 25만 대 사이가 많았고요. 월가 대체적 시각은 24만 대만 넘으면은 그나마 선방이라고 생각했는데 25만 4천 대가 나왔어요. 작년 금년 1분기에 32만 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건 불가피했죠. 어찌 됐건 중국의 공장이 락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불가피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8분기 연속 성장이 일단은 제동 결립니다. 이 그림이 지금 생산에 그런 인도된 추이가 됐겠고, 이번에 이제 꺾인 거죠. 이 노란색은 예상치였는데 그걸 못 미쳤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당초 전망은 우리 4월 시작할 때는 34만 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연간 생산 목표가 150만 대 정도 됐는데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0만 대 내지 조금 이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모델 S나 X가 16,000대. 그리고 대부분은 모델 3랑 모델 Y가 24만 대 정도가 생산되거나 인도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정확한 수치는 발표 안 했지만 테슬라가 또 꿈과 희망을 주는 거죠. 6월 달에 생산 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생산 대수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만큼 지금 자기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회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생산이 돌아간다는 건데 여전히 어떤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덜하더라도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다들 이미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생산 판매 대수가 올해 전망 자체가 낮아지면 최소한 12개월 예상으로 한 목표 주가를 이런 거는 눈높이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지금 한 달 정도의 모든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목표 주가가 내린 겁니다. 목표 주가가 대부분 다 내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바클레이즈는 올렸지만 바클레이즈는 워낙 뭐 매도 의견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투자 의견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 주가는 대부분 내렸지만 RBC나 RBC 캐피탈이나 UBS는 오히려 투자 의견을 좀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 내렸지만 투자 의견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은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여전히 다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 목표 주가는 불가피하게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자체는 대부분의 매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흥미로운 설문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테크 주식 중에서 월가의 전문가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들이 네. 조사가 됐는데 어떤 종목이?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저희가 토요일에 잠깐 저희가 그 주말 라이브 할 때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흥미로운 그 설문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딜리버링 알파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뭐 머니투데이도 마찬가지, 한경도, 매일경제도 그 세미나 같은 거를 행사를 하거든요. 그 하면 뭐 그 협찬사도 보이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9월에 한다고 합니다. 딜리버링 알파라는 것이 매년 한 번 하는 행사죠. 행사에서 그런 리서치하고 그 투자에 대한 그 포럼 같은 걸 하는 건데 그 앞서서 관련된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 전문가들한테 500여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가지 설문조사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분도 있고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기술주를 물어봤어요. 기술주를 물어봤더니 기술을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여동은행 거는 뭐세요?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거나 저희가 미줌에서 할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500여 명의 투자 전문가들을 모았을 때 21%로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애플이 2위, 아마존이 주가 엄청 떨어졌지만 아마존이 여전히 3위, 16%를 갖고 있고요. 기타가 16%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그 메타, 그 엔비디아 5%인데 기타에 들어가는 것이 테슬라, 브로드컴, 그 팔란티어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팔란티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대표 4번 주식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포함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으나 안정적인 수입원, 가격 결정력, 그 꾸준히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1등으로 뽑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시장과 관련된 걸 물어봤어요. 그 투자자 500여 명한테 물어봤더니 사고 싶은 게 뭐냐, 뭘 사고 싶냐 물어봤을 때 압도적 1등, 배당. 42%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1등을 불렸고요. 두 번째가 메가캡 테크입니다. 메가캡 테크가 쉽게 얘기해서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금융주, 네 번째가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농업 관련주가 8% 있겠고요. 이게 이제 스몰러 하이그로스 테크가 쉽게 해서 3번, 4번입니다. 성장, 꿈의 성장주가 3% 정도 있겠고요. ESG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금 투자처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현금, 현금이 50%를 와. 갖고 있겠고요. 부동산 리츠가 15%, 그리고 채권이요, 미국 채권이요, 미국 국채요, 13%, 그리고 전 세계 해외 그 투자 등급 채권 회사채가 되겠고요. 금도 8%, 유틸리티도 3%, 그리고 그 일반 지방채가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러면 여동은행께서는 지금 2022년 말에 S&P 몇 포인트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4,000원 넘을 거라고 생각을 4,000 하거든요. 이요? 와, 여기 네. 압도적이 많네요. 여기 보시면 네. 아마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는 얼마인지도 제가 나름 조사했거든요. 3,500 이하가 13%입니다. 3,500이면 지금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3,500에서 4,000 사이가 33%.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10%가 3분의 1 정도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하시긴들지만 일반 개인이 아니라 투자 전문가한테 그쵸. 500여 명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4,000에서 4,500이 40%, 그리고 4,500이 8%, 5,000이 5%. 전 개인적으로 여기다 짓거든요. 4,500. 아니 저는 이제 뇌피셜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 혼자 뇌피셜이니까. 올초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뭐 이 4,800을 넘을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 여하튼 8% 5%가 이렇고 여하튼 13%가 3,500 이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데요. 요걸 제가 똑같은 했어요. 걸 제가 미주미 주말 라이브 할 때 네. 제가 채팅창에 했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810명이 참여했어요. 810명이요. 근데 여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항목이 다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3,500 미만이 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미주미에 참여하셨던 설문조사했던 네. 참여하던 분이 3분의 1이 3,500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투자 전문가보다 훨씬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 올 시장에 대해서. 그걸 제가 정리해봤어요. 3,500 미만이 제가 미주미에서 토요일 날 했을 때 보니까 33%인 반면에 CNBC 투자 전문가는 13%고요. 4,000포인트 이상이 35%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53%였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가의 속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미국의 개인 개인 투자를 보면 이 수치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은 그냥 전문 그 투자 전략가 같은 사람이고 네. 미국의 로빈훗 같은 통해서 그런 것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트위터를 봤을 때 보면 3년 후가 걸릴 거는 그 회복하는데 3년 이상 걸릴 거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뭐 미국의 개인 투자 그렇게 차이 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여하튼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상당히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보는 시황감도 있겠지만 뭐 한국 시장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달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언젠가 강해지면 더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미국의 투자 전문가보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우는 관련된 지표들이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볼까요? 지난 주말에 그 여동 개도한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네. GDP 나우 저도 한번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1.0이었거든요. 네, 더 그게 마이너스 떨어졌죠. 1.0이었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2까지. 2.1까지 떨어져서 7월 1일자 됐고요.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겐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겐하임도 증권사인데요. 미술관 아니에요? 2부 예? 구겐하임 미술관. 아, 미술관이죠. 네, 구겐하임의 2분 구겐하임의 이거 인사이트 자료를 보시면 그것도 6월 30일 발표한 건데요. 2분기에 이미 리세션이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문을 이렇게 그대로 딱 치기면 여러분 구글에서 찾으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6월 초에 6월 정확히 6월 8일날 자기네가 했을 때는 2%가 넘었는데 지금 해보니 지금 1% 이상의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선행 지표를 자기네가 만든 게 있습니다. 자기네 하우스 모델로 거기 보면 선행 지표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4개월 연속 하락할 가능성 발표될 거고 그러면 크고 그렇게 되면 리세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한 설명이나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뭐 미국 전문가들 대비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실물 경제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조금 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우려보다 또 실제적으로 하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우려보다 더 좋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여러분 설탭 기억하시죠? 스카이 우리 과외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1대1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데요. 1대1 스카이 초밀작 프리미엄 과외 설탭에서 여름 방학 맞이해서 특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검증된 서울대 선생님과 1대1 과외는 물론 똑같이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아이들의 레벨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서 숙제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방학 사이에 좀 자칫 뒤처지기 쉬운 우리 아이의 학업 진도를 1대1로 또 맞춤 서비스 해주면서 자습 지도까지 꼼꼼하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3프로TV에서 단독으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프로TV에서 설탭 저희 이제 하단에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첫 결제 시 한 달 동안 수강권 추가 무료 증정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방학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